지금 젊은이들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은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도압축 성장기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 올라가서 미래 어떻게 할까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를 갔어요. 군에 가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연애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가 결혼부터 먼저 했어요. 87년 2월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87년 2월 24일이었어요. 와이프가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 지금 돈이 딱 3만 원 남아있다 그러더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냐 학생이. 그래서 그날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벌어올게. 하루 만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2월 25일 날. 2월 26일이 답이었어요. 매년 2월 26일 날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서울대 졸업식장에 가서 커피 장사를 하자. 이게 제 인생의 첫 창업입니다. 장사 미천으로 10,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종이컵하고 커피 믹서를 10,000원어치 딱 사고 한 10집 찾아가서 커피 포트를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남동생한테 내일 아침에 내가 알바 시켜줄게. 물 끓이고 준비를 딱 해서 서울대 졸업식장에 갔어요. 가자마자 충격이었어요. 한 2만 명 사람들은 예상대로 왔는데 운동장 주위에 한 30곳 가까이에 커피 장사하는 분들이 부스가 딱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커피 팔고 토스트까지 파는데 형님 게임이 끝났습니다. 철수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식장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100m 이상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운데 거기 와서 커피 사 먹는 사람은 정말 꼭 먹고 싶은 사람이고 먹고 싶어도 그냥 대충 참고 있는 사람은 졸업식장 안에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기동성이 있다. 여기 커피 포트를 10개나 들고 있다. 그래서 졸업시간은 중간에 들어가서 커피 장사를 했어요. 예상대로 1시간 반 만에 저희가 완판을 하고 마누라하고 약속한 15만 원을 벌어준 겁니다. 하루 딱 창업해가지고 15배 벌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번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경제 위기를 넘어갔는데 저녁 한 9시 정도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전화 온 거예요. 하숙집 아줌마가 한다는 말이 잘했다. 네가 오늘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커피 장사했다면서 막 그러는. 제가 서양사학과를 나왔는데 서양사학과 뭐 선후배, 친구들 또 하숙집 동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 하나같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네가 여기서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전부. 네가 서울대생이 여기서 왜 커피 장사하고 있네. 노점상 하고 있네. 그날 하루에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커피 파는 행색이 말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돈이 그렇게 없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소개시켜 줄 건데 과외를 소개시켜 줄 건데 뭐 하는 꼴이냐면서 지금 당장 올라오라는 거예요. 해서 2월 27일 날 예전에 하숙집 아줌마를 찾아간 거예요. 과외를 소개시켜 줬는데 바로 3월 2일 날 제가 첫 과외를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보면 손선생 쓴소리 동영상이라고 한 100만 명 가까이 본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첫 제자와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 덕분에 저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제자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던 애가 전교 한 10위권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행정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모 부처의 서기관으로 있습니다. 이날 제 인생의 기인을 만난 거죠. 결국은 얘가 성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307동 11층에 살았는데 10층, 8층, 7층, 2층, 1층 내려오면서 결국은 과외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차 해서 메가스터디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학생 가르치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는데 조교 대학원생이었는데 선배님인데 졸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최소한 감사 인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니까 네 졸업했는데 이제 뭐 할 거냐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뭘 할 거냐는 생각을 별로 하진 않았어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를 않았어요. 뭘 할 건데 물어보기는 아직 좀 고민 중입니다. 무슨 고민? 너희 친구들 다 그러다가 대부분 다 기업 들어갔다. 지금 우리 과가 확보한 특채 원서가 아직도 한 7장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라는. 삼성, 현대, 코롱, 대림. 그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 들으면 정말 열받겠지만은 과 사무실에서 이름만 딱 쓰면 거기에 입사가 결정나는 특채 원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장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한다는 말이 야 걱정된다. 약삭 빠르게 계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거나 이랬더라면 저도 그때 그 원서 중에 하나 쓰고 어쩌면 어느 직장에 지금쯤 이사야로 있다가 잘릴 순간 정도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돈 버는 건 좀 해결이 됐는데 계획이라고 세운 게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2년 딱 돈 벌어서 1억 딱 벌어가지고 독일 가서 철학 공부하겠다. 이렇게 일단 내세웠어요. 그럼 2년을 딱 해가지고 돈을 1억을 벌어야 되니까 학원으로 들어가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학부모 한 2명을 불러가지고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2년 해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전략을 딱 공개했어요. 올해 첫 해는 내가 싸게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볼 테니까 도와주시라. 그리고 내년에 결과 나오면 내가 수업료를 몇 배 올리든지 해서 딱 2년 만에 성과 내겠다. 5명 1인당 25만 원 제가 전 과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알려지면서 한 10명이 됐어요. 10명 돼봤자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얘들을 데리고 제가 10명을 목숨 걸고 정말 가르쳤어요. 얘들한테 가르칠 때 정말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실험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비즈니스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극한의 도전 이런 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뭘 했냐면 9박 10일 동안 그 고객들 중에 10명 중에 제일 집이 큰 집이 아파트가 한 60평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10일 동안 휴가 좀 가시라고. 이 집을 써야 되겠다. 대신 어머니는 빼주고 나머지 9명의 어머니는 매일 와서 밥을 하시라. 9박 10일 동안 애들을 딱 가다 놓고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겠다. 상식적으로 하루에 한 과목 절대로 끝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극한의 도전을 하면 가능합니다. 인간이란 게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일단 10명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9박 10일 동안 지옥훈련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 상징으로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제가 신발을 빠뜨렸어요.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해서 그의 9명이 그에 합격하고 1명은 떨어졌는데 나름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인당 100만 원씩 수업료를 올려서 제가 2년을 딱 한 겁니다. 2년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1억이 아니라 거의 한 2억 정도 가까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돈이 좀 냄새가 좀 다르더라고요. 돈 벌어가지고 보니까 2억이 별로 돈도 아니야. 그리고 사실 내 속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90년에 처음으로 학원을 오픈한 겁니다. 학원 강사로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는 전혀 뜻밖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학원 강사의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91년 9월 15일이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적인 날입니다. 교회 갔다가 택시 타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딸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또 그 다음에 92년 6월 11일 날 죽었어요. 9개월 사이에 아들하고 딸하고 둘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아들을 잃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두 번째 딸이 딱 죽고 나니까 망해도 다 망했구나. 더 이상 망할 게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죽었는데 오후 3시에 청원에 있는 공원묘지에 갖다 묻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잤어요. 자고 생각해보니까 수업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날 저녁 7시부터 제가 수업을 진짜 본격적으로 했어요. 일주일에 60시간을 강의, 6만 5천 시간 이상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학교 선생님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09년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죽으라고 강의만 했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에 대한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93년에 한 놈 태어나고 96년에 한 놈 태어나고 해서 지금은 1남 1녀입니다. 96년 둘째 태어나고 나서 약간 안정이 되면서 저한테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가 크게 다가온 겁니다. 그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결국은 창업이었어요. 어떤 계기에서 창업은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창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할 거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걸 얻느냐? 이것보다는 결국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내 관 뚜껑을 닫을 때 자기가 알겠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운명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여기서 이 과정에 계속되는 윤리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손 선생하고 학생하고 사이에는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고 충분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건 개인 윤리적으로 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10년간 한 행위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죠. 결국은 강남에
부잣집 애들, 여기 좀 밑에서 헤맨 놈들을 여 위에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애들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로 끄집어 올렸다. 그럼 얘는 밀린 거잖아. 그럼 이 행위 자체가 사회윤리적으로 악이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선이지만 사회윤리적으로 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한국의 사교육이 비판받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프리미엄의 특수한 걸 했으니까 당연히 욕 처먹어도 싸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36살 때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런 불평등함에서 희생당하는 애들까지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한 2, 3만 원이면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의로 인생을 바꾸자고 생각해요. 그 바꾸기 직전까지 제가 그 당시에 월 한 4, 5천 벌었거든요. 96년에 4, 5천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대중 강의하면 얼마 벌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97년 2월 2일 날 제가 대중 강의 나가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렇지만 저는 좀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 강남에 첫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지를 한 10만 장 만들어서 손선생 통합사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고 광고를 때렸는데 전화가 2-3 통화밖에 안 옵니다. 10개 반을 개설했는데 7개 반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3개 반에 2명, 3명, 3명. 한 5천 벌던 사람이 딱 이렇게 해서 첫 달 월급 32만 원 갖다 주니까 이번에는 마누라가 정신을 차렸는지 너 돌았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리적인 고민을 좀 해결하면서 떳떳하게 살려고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이 8명의 학생이 5개월 만에 2,000명으로 그 다음에는 5,000명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 강사료가 한 4억 정도 됐어요. 월 4억을 벌면 창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미친 온라인 강의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같으면 뭐 때문에 제가 메가스타디라는 온라인 회사를 만든 줄 아십니까? 강남 메가스타디 대치동에서 새벽 1시에 강의를 딱 마쳤는데 학부모가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때문에 제가 너무나 행복해졌고 정말 저는 너무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따님이 성적이 많이 올랐겠네요. 성적이 많이 올란 것도 있지만은 강의도 듣고 모험을 해가지고 엄마 아파트를 샀는데 6개월 만에 3억이 올랐대요. 대치동 사교육 현상으로 한때 아파트 값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맙다고 케이크를 주고 갔는데 그날 밤에 제가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또 나쁜 놈이 됐구나. 내 의도와 관계없이 대치동 사교육 현상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는 이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치면 지역의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뭘까? 거기서 내린 결론이 홈쇼핑을 보다가 백화점이 집으로 오구나. 그렇다면 학교가 집으로 오는 시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00년에 메가스타디라는 기업을 창업하게 된 겁니다. 우선 어머니 아버지 말 절대로 듣지 마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면 너희들 개고생해가 여기 들어온 거 거기서 거기로 끝난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야 고도 압축 성장기에 화려하고 찬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학만 졸업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었고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하거나 정답이 딱 있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전혀 맞지가 않다. 사교육 현상 자체는 고도 압축 성장기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창업을 사교육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구구조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볼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이거는 딱 망하기 좋은 거다. 그래서 새로 고민하고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2월 26일 날 커피 장사 이 하루의 창업이 그날 하루로 끝났지만은 이게 제 인생에서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스타트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 자체가 대박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나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는 엄청난 도전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덤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스타트업 도전하고 싶은 거 일단 질러보면 그게 답이 상상하지도 못한 것에서 있을 수 있다. 작은 어떤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심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창업이란 것은 시작할 수 있는 실행력 그리고 노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손주은 회장님이 강조하시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 요즘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지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손주은 회장님의 말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만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일에 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